실용영어 4주차 1차 시 시간입니다. 지금 뭐 어휘가 막 점점점 쌓아가니까 여러분들 조금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단어들도 있구나라는 걸 한 번쯤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뭐 제가 시험을 내더라도 뭐 이 시험 다 내겠습니까? 그쵸? 필요한 부분만 낼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나한테 또 기억에 남는 단어를 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단어라는 것은 이만큼을 해놓고 점점 줄여나가는 거지, 처음에 이만큼을 그러니까 안 보인다 화면에 요만큼을 그러니까 이만큼을 공부해 놓고 점점 이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줄여가는 거지, 처음부터 이만큼 한다고 하면서 그 단어 처음부터 이렇게 확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냥 차분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주차 1차 시, 이제 4주차까지 동작과 행동에 관련된 거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자, 타겟 보캐블러리는 Q, goof around, show, skill, use, fix, extend, 그 다음에 make up, tear, 그 다음에 escape, accumulate, be subjected to, raid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뭐 show, skill, use, fix, extend 요거 토익에도 많이 나오고, make up 한다라는 말 많이 하고, tear 또는 뭐 escape, 뭐 많이 여러분 accumulate 이것도 토익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지 않을까, 토익 공부도 하고 일반적으로 하다가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어들이 무슨 뜻으로 어떤 용도로 뉘앙스 차이를 갖고 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Q는 Q 하죠. 바로 신호를 주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해볼까 했더니 내용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사전에서 좀 의미를 뽑아봤어요. A signal for someone to do something.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도 자, 시험 볼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시험을 볼 때 그러죠. 자, 시간 됐으니까 Q 하면은 신호를 주는 거죠. 시험 보라고. 자, 바로 이 Q는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a word or action in a play or film that is used as a signal by a performer to begin saying or doing something.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영화에서 배우에게 어떤 걸 하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 바로 그게 Q가 되는 거죠. She watched his lips carefully and took her cue from him. 자, 지금 여기 예문에 보면 take 뭐 예를 들어서 your cue from 하면 어디로부터 신호를 받다라는 수거예요. take 그 다음에 뭐 once cue from.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녀가 그로부터 신호를 받았죠. 근데 이제 그녀가 she watched his lips carefully. 그녀가 주의 깊게 그 사람 입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로부터 뭐를 받습니까? 신호를 받은 거예요. 즉 이렇게 Q라는 단어 자체는 신호라는 거, 시그널과 같은 건데 뭔가 좀 시그널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동작적인 느낌이 더 짧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quick, 이거는 줄을 서다란 뜻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줄을 서다란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사실은 이제 이 단어까지 하시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Q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죠. 자, goof around, 빈둥거리다라는 뜻인데 요게 사실은 이제 소설이나 뭐 어떤 그런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다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goof around 하면은, 근데 사실 여기 보면 goof around, goof off, 그 다음에 mess up, fool around, mess around 다 뭐냐면 빈둥거리거나 농땡이 치거나 이런 거예요. 잘 안 보여요, 제가. 자, goof around 하면 이거 마찬가지로 실속 없이 보내다, goof off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실수하다. 요거 이제 대신 요게 이제 실수하다, 어리석게. 그리고 fool around, 장난을 일삼다. 그 다음에 mess around, 시간을 낭비하다. 자, don't goof off around 하면 빈둥거리지 마. 그 다음에 he's always goofing off at work 하면은 일에서 항상 농땡이를 쳐요. 자, 그 다음에 don't mess up, 뭡니까? 실수하지 마. mess up, 요거 참 많이 씁니다. I mistake, 또는 I mistook라는 표현도 물론 쓰겠지만은 mess up이라는 표현 상당히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don't fool around with fire 하면 뭐죠?
불장난하지 마 이 말하죠. 우리 불 갖고 장난삼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고요. mess around 하게 되면은 얘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 messup은 실수하는 거고 mess around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 그래서 don't mess up with all other types of general stuff. 그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저기 뭐지 관계없는 거 general stuff니까 어떤 우리랑 이거랑 관계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하지 마. mess around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미드 같은 거 볼 때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자, 한 번만 읽어봐요. Don't goof around. He's always goofing off at work. Don't mess up. Don't fool around with fire. Don't mess around with all other types of general stuff. 이거를 제가 여기에 있는 예문으로 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을 좀 한번 좀 섞어서 문장을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goof around는 빈둥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주변에 친구나 누가 빈둥거리면 빈둥거리다 라고 빈둥거리지 마 라고 말해주세요. show 이건 너무 알죠? 보여주던 겁니다. show 보여주는 거고요. indicate도 마찬가지로 가리키다. 자료에 내포되거나 유추되어 있는 건데 논문 쓸 때 이 두 단어 참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도표 같은 거 있을 때 도표나 그래프 같은 거 있을 때 논문에서 그러면 뭐 테이블 3 shows the result 그러면 테이블 3은 결과를 보여준다. 증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indicate는 자료에 내포되거나 유추되는 거라 그랬거든요. 자, indicate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이 결과에 의하면 또는 this result indicated 이 결과는 내포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writing을 할 때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얘기할 때 skilled writers 뭐 tend to 뭐 plan in advance 그러면 이제 글을 잘 쓰는 학생들은 미리 계획을 좀 세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가리킨다 유추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show는 도표나 그래프를 확실하게 보고 얘기를 전달하는 거고요. 자, represent는 대표하다 나타내다 표현하다 제너럴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ignify는 상징하다 시그널에서 온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숨은 뜻을 나타내도록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show나 indicate 같은 거나 또는 뭐 represent를 다 할 수 있고요. 또는 요걸 가지고도 signify를 할 수 있어요. 자, 요게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뭐죠?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뭐 영업적으로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가 선점을 우선순위점을 독점을 했다던가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 선점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라는 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veal은 잠재되거나 숨어 있어서 발견되지 없는 것을 드러낸 건데 보통 이제 연구 같은 거 할 때 연구 끝에 내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 연구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티칭과 학습에 도움을 준다라는 결과를 드러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에 대해서 드러냈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우리가 영어에서도 라이팅을 할 때요. show하고 indicate, represent, signify, reveal 정말 다 구분해서 써요. 때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뉘앙스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킬, 쟤는 스킬이 좋아 이 말 하죠. 자, thanks to the state of the art repair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최신 심장 치료 기술과 그 다음에 기술이죠. 요거는 and surgeon's skill이니까 surgeon은 외과 의사죠. 외과 의사의 스킬, 솜씨. 지금 보면 스킬은 솜씨. 천성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얘기하는 거고 테크닉은 기술, 연습과 반복으로 터득한 특수 기법을 기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A patient is now living a life filled with purpose and excitement. 목적과 어떤 그 흥미를 가지고 아주 그런 걸 잘 가지고 이제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Instead of fighting to survive. 살아남으려고 애쓴다기보다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기술이라고 하면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분은 서전이죠. 서전이 갖고 있는 거는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테크닉과 스킬의 차이입니다. 저는 살짝 티칭을 할 때 스킬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 글을 쓰는 테크닉은 없어요. 판서가 예쁘게 안 되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다음은 use, 사용하다라고 참 많이 쓰이는데 utilize도 많이 쓰죠. use, utilize, harness, 그 다음에 exert, resort.
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얘네 두 개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표현.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하니스는 자연의 힘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는 거니까 지금 이게 풍력 같죠? 이렇게 바람을 가지고 돌리는 거죠. 그쵸? 자, 이런 걸 하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힘 등을 동력화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를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exert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발휘하다. 무엇을 위해서 힘이나 노력 등을 발휘하다. 즉,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전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use나 utilize가 되지만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effort 해볼게요. 라고 할 경우에는 exert가 되는 겁니다. 발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result to는 기대다,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쁜 수단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저기 한번 제 힘을 빌어서 한번 해볼까? 요게 이제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쁜 수단에 의해. 자,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use하고 utilize는 뭐라고요? 그냥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거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fix, repair, correct, 그 다음에 rectify, mend. 아마 제 생각엔 요 단어가 좀 덜 익숙할 것 같고, 요것도 우리가 토익에서 많이 나와요. 자, fix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즉 고치다, 보편적인 표현으로 수리하는 거예요. 지금 백항공 아저씨가 지금 수도 수리하고 있죠. 자, 그리고 repair도 마찬가지로 얘는 좀 포멀한 표현입니다. 좀 더 형식적인 표현이면서 repair란 단어는 마찬가지로 이제 fix처럼 고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correct는 수정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여기 왜 화면에서 오타 나오면 오타예요 하면서 여기서 수정하죠. 그쵸, 여러분? 자, 요게 바로 뭡니까? correct가 되는 겁니다. 조금 이상한데요, 이게 펜이? 자, 이게 반응이 좀 느린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서 틀린 거를 고치는 게 바로 correct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ectify는 정정하다. 계산이나 개인이나 문제나 뭐 법적 절차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rectify는 어떤 거라고 할 수 있냐면 제가 이제 도표라던가 이런 표를 만들었어요. 숫자를 넣어서. 숫자를 잘못해서 고쳐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럴 때 정정하다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쓸 수가 있고요. 자, mend라고 하는 단어는 예거입니다. 수선하다, 옷이나 이런 것들을 수선하다. 옷 같은 거는 수정이란 말 안 하죠. 수선한다 그러죠. 우리말도. 자, 우리는 이런 거 고치는 건 뭐라 그러죠? 수리한다 그러죠. 그러면 fix하고 repair는 수리한다라고 외우시는 거고요. correct는 뭐죠? 수정한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mend는 수선하는 거고요. rectify도 마찬가지로 정정한다. 우리가 계산이나 이런 건 정정한다라고 말을 하죠. 또는 말한 걸 다시 바꿀 때도 정정한다고 말하잖아요.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fix, repair, correct, rectify, mend.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잠재되어 있거나 숨어 있어서 발견된 적이 없어서 이제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뭐가 있을까요? show랑 같이 배웠는데 R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review.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 많이 나오죠. 자, extend, 그 다음에 stretch out이에요. 그 다음에 expand는 spread out이에요. 뭔가 stretch는 쫙 뻗는 거고 스프레드는 쭉 이렇게 쭉 퍼지는 거고, 스트레치 쭉 뻗는 거고, enlarge 하면 large는 큰 거니까 뭔가 크게 넓히는 느낌이 들죠. 자,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추측을 할 수는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조금 불편해서 자리를 좀 바꿨습니다. 자, extend는 stretch out이니까 길이를 늘리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이거 브루클린 다리거든요. 다리를 길게 더 늘리는 거죠. 다리가 요 정도였는데 더 연장해서 다리를 길게 늘리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extend. 자, 그 다음에 풍선이 처음엔 요만했어요. 근데 이만하게 해서 부풀린 거예요. spread out이면서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expan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늘리는데 부피를 늘리는 게 되는 거예요. 자, extend는 길이를 늘리는 거고요. 자, 얘는 길이, 얘는 부피. 뒤에가 조금 움직여. 자, 그래서 expand는 부피, 그리고 extend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stretch는 말 그대로 뭡니까? 펼치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펼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어우, 괴로워하죠? 전 이거 되게 잘 되는데, 여러분.
어떤 것을 완전한 길이대로 이렇게 펼치는 거. 우리가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펼치고, 또 예를 들어서 가위나는 것도 끝까지 펼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nlarge는 느리다. 얘는 제가 이제 돋보기를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길이나 부피가 늘어나죠. 네, 그래서 이걸 넣은 건데, enlarge는 길이, 부피 다 늘릴 때 이 단어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extend하고 expand는 구분을 해주고, enlarge는 그냥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이크업. 이 단어 많이 써요. 보충하다. 그러니까 이거 메이크업, 내가 있잖아. 알바를 했는데, 여러분 알바 많이 하잖아요. 편점 알바를 했는데 계산하고 보니까 1,000원이 벼. 어떡하지? 나 그거 1,000원 메이크업 해놔야 되는데? 라고 할 때 쓸 수 있고요. 또 제가 내가 이번에 돈 계획을 세웠는데 한 200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50이 펑크가 났어. 50을 어디다 메꾸지? 그러면 그걸 메이크업 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 야, 이거 너 이거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어? 라고 이제 위에서 뭐라 한 거죠. 그러면 오늘까지 메이크업해 라고 하면 모자랐던 일을, 밀렸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I missed the final exam because my grandmother died.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시험을 못 봤대요. I'm wondering if I could make up the exam. 나 시험을 보충할 수 있는지, 메이크업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어요.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You admit you've fallen behind in your studies, but you don't think you can keep up with them through making some drastic changes. 자, 여기서 지금 보면 catch up은 뭐뭐를 따라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keep up with는 뒤떨어지지 않다. 지금 보니까 네가 어떤 공부를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지 않고, 뒤떨어지지 않고, 그죠? 뒤처지지 않고 하면, 따라갈 수 있다고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don't think you can not only keep up but also catch up with them.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따라잡지도 못하고 뒤돌아잡지도 못한다고 생각해라. 왜냐하면 따라잡아야죠. 그쵸?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죠? 뒤쳐지지 않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keep up with랑 catch up이랑 하는데, 자, 메이크업은 보충하는 거고 catch up은 말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catch up 이거는 따라잡은 거고, keep은 뭡니까? 유지하는 거잖아요. keep 자체는 유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뒤떨어지지 않고 한다 라는 표현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잘 알아두세요. 메이크업 보충하는 거, 그 다음에 캐치업은 따라잡는 거, keep은 유지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ear. 째다. 자, 요게 지금 보면 tear이 눈물이란 뜻도 있고 이렇게 째다, 찢다란 뜻도 있는데, 얘는 그냥 우리가 하는 말 이렇게 찢어지는 거 얘기할 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rib은, 자, 여기 지금 뭐 많이 찢어졌죠. 자, 얘는 여러분 뭐라고 나왔냐면 tear보다 난폭하게라고 했는데 많이 찢어졌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torn jean 이런 말 안 해요. ripped jean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뭡니까? 찢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나눴죠. 쪼갰죠. 쪼갠 거는 split. 오타, 스플릿. 자, 그 다음에, 제가 쓴 게 오타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pull something apart. 자, 지금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겨서.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겨서 찢는 거고. 무모하게 화가 난다고 얘를 옆으로 당겨서 찢는 거죠. 이게 바로 pull something apart. 요게 바로 pull something apart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hred는 뭡니까? 조각조각 찢다. 이게 지금 조각조각이죠? 알아볼 수도 없게. 자, 요게 바로 shred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구분하실 수 있겠죠? tear, 그냥 보통 찢는 거. rip, tear보다 훨씬 더 난폭하고 심하게 찢은 거. split, 쪼개는 거. pull something apart, 양쪽으로 이렇게 밀려서 뜯는 거. 그 다음에 shred, 막 조각 찢는 거. 이게 바로 shred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구분 잘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scape. 이거 이런, 이거 제가 위에 거 안 고쳤네요. 이거 escape이에요. 자, 그러면 escape 도망치다. 감옥 등을 빠져나와서 잡히지 않도록 요 감옥을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escape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저껜가 드라마에 보니까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 영화 중에 중간에 한번 리메이크도 있긴 했었지만 1970년대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감옥을 탈출하고 계속 탈출하는 거거든요.
저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억울한 누명이 있으니까 이제 탈출을 하는데, 오래돼서 결론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엊그저께 모 드라마에서 이제 환자가 이제 수술 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빠삐용이란 별명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해서 애들이 빠삐용이라고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의사인 조종석은 막 웃었어요. 뭔지 아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인턴들을 봤는데 안 웃는 거죠. 그들은 모르는 건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환자분의 애들은 더 어렸어요. 근데 걔들은 어떻게 빠삐용을 할까요? 저 드라마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구성이 안 맞잖아, 뭐 이런 거.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빠삐용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도망가는 거. 그게 바로 이스케이프니까 이런 데서 도망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플리. 얘는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림 보면은 지금 뭔가 도망가는 느낌이 나죠? 무서워! 이렇게 하면서 도망가는 거. 왠지 강아지? 네. 그래서 도망치다 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vacuate는 지금 보면은 홍수가 나서 지금 피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피난시키다, 철수시키다 할 때 evacuate를 쓰는데 일상에서 그래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escape, 그죠? escape, flee, evacuate. 외워두세요. accumulate, 축적하다. 이거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보면 축적하다는 어떤 물질의 수나 양이 점차 증가해서 이렇게 축적되는 거, accumulate이 되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는 보니까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분노 지수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빌드업이 되는 겁니다. 빌트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화가 났어! 막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tack up, pile up, head up. 자, 여기 지금 착착착 쌓고 있죠. 자, 이거 돌 어디든지 가서 누구는 한 번쯤은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stack up, 쌓다, pile up. 파일도 이렇게 쌓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pile up, stack up 또는 head up 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깨구리가 엄청 많이 모아져 있고, 뭐 별의별, 뭐 이런 애도 있고, 뭐 이런 애도 있고, 지금 보니까 뭐 이런 애도 있고, 지금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을 컬렉트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뭐가 되는 거죠? 수집하는 걸로 해서 컬렉트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gather, 무작위로 사람들 막 모아놓는 거. 그래서 요게 gather라는 거 알아두세요. accumulate, build up, stack up, collect, gather. 외워두세요. be subject to, 뭐뭐의 종속적인. 자, your reservation, 너의 예약이 알림 없이 그냥 뭐죠? 취소에 종속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취소되는 상태에 놓여졌다. 어쩔 수 없이 취소되었다. 통보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약간 포멀하게 해석돼서 그런데 당한 거예요. 그래서 미민자들은 뭐죠? 언어적으로 감정적인 어떤 그런 모욕을, 심각한 모욕을 당한다 해서 be subject to, 당하는 상태에 놓인다라고 할 때 be subject를 쓰는 겁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요거는 여러분 수능할 때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토익에도 많이 나오고. 자, raid 공격하는 건데요. attack, invade, intrude, 그다음 trespass, pass, ambush. 자, 그런데 요게 지금 보면은 자, raid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격하다. 얘는 국지적 침투를 하고 목적 달성을 철수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attack 우리가 흔히 쓰는 공격하다가 되는 거고, invade도 침입하게 되는 건데, intrude도 마찬가지로 난입하는 거예요. 강제로. 다 비슷비슷해요.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되냐면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뭐 남들의 개인 사유지라던가 뭐 이런 데 가는 거일 때 이렇게 보통 이제 private area, 여기 private area니까 warning, no trespassing 이라는 표현이 많이 붙어 있어요. 광고에 보면은.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건데, 왠지 raid, attack, invade, intrude는 군사적인 거나 뭐 이런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조금 다른 느낌도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가 뭔가 매복해 있는 느낌이 들죠. 몰래 숨어 있는 느낌, 이런 거. 자, 이런 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복 공격하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mbush, 이거는 매복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순차게 말했거든요. 제가 쉬지도 않고 시간 안 넘기려고, 여러분 25분 안 넘겨주려고 엄청 했었는데. Q, goof around, 빈둥거리는 거죠. show, skill, use, fix, extend, make up, tear, escape, accumulate, be subjected to, 그 다음에 raid. 자, 알아두세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여기서 goof around 같은 경우는 goof around, mess around, goof off 뭐 많이 있었죠. fool around 다 비슷비슷하게 무슨 뜻이었어요? 빈둥거리거나, 그쵸? goof off는 농땡이 치거나 이런 것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escape 같은 경우는
도망치는 거고, 근데 이제 감옥이나 이런 데서 탈출하는 거고, fle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건 뭐였었어요? 무서운 거에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느낌. 그 다음에 피난시키고 철수시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홍수가 나서 서로 막 입을 들고 가는 거 했었죠? 피난시키는 거. 그 뭡니까? evacuate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저도 매번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냥 반복하시면 돼요. 외우기 힘들다? 화면 여러 번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